한반도의 7.1배지만 인구는 2025년 기준 약 358만 명에 불과합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면적은 서울의 7.7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몽골은 땅은 거대하지만 사람은 적고 물류는 어렵고 두 강대국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왜 굳이 멀리 떨어진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문화, 사람, 돈, 자원, 외교, 그리고 미래 도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공식 수교는 1990년 3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몽골은 1924년 국가선포 이후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했지만 1990년대 초 민주화와 시장경제 전환에 거대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30년 동안 몽골이 활기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고 1인당 GDP가 3배로 늘었으며 2024년에는 상위 중소득국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문이 열리던 시기에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과거 사회주의권에 묶여있던 몽골에게 한국은 낯선 자본주의 국가였지만 동시에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위협적이지도 않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작은 수교가 35년 뒤 전략적 협력으로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숫자가 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대몽골 수출은 6억 6,100만 달러, 수입은 3,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적 교류도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2025년 방한 몽골인은 17만 6천 명, 방몽 한국인은 1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은 2025년 12월 기준 6만 8명입니다. 인구 358만 명의 나라에서 6만 명이 한국에 머문다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몽골 사회 안에 한국과 연결된 가족, 친구, 동료 유학생 노동자가 이미 깊게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몽골 사람이 한국을 가깝게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생활 감각입니다. 물론 외모가 비슷하다는 감정도 작용합니다. 한국 사람과 몽골 사람이 서로를 볼 때 낯설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런 친근함은 문화적 거리를 줄여줍니다. 다만 이것을 과학적 혈통 증거처럼 과장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낯선 나라에 갔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은 매우 큽니다.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한 몽골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겪은 한국식 생활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그렇게 한국은 화면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로 다녀올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두 번째 힘은 한류입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드라마, K-팝, 영화, 예능은 몽골 젊은 세대의 감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몽골은 젊은 나라입니다. 도시의 10대와 20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어 표현을 따라하고 한국 배우와 아이돌을 통해 서울을 상상합니다. 문화는 때로 외교보다 빠릅니다. 정부가 조약을 맺기 전에 사람들은 먼저 노래와 드라마로 마음을 엽니다. 한류가 몽골에서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몽골 청년들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상상하는 창문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한류는 취미를 넘어 실용 언어가 됐습니다. 한국어 교육의 상징은 세종학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세계 첫 세종학당은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 3개국 13곳, 연간 학생 740명 규모였지만 이후 세종학당은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대표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실은 상징적입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어가 퍼지기 전 그 출발점 중 하나가 바로 몽골이었다는 뜻입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한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가족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한국어는 문화의 언어이자 기회의 언어가 됐습니다. 이 기회의 흐름은 한국 체류 몽골인 숫자에서 분명하게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2025년 말 한국에 체류 중인 몽골인을 6만 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전체 인구의 1%를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몽골에서 한국은 먼 나라가 아닙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한 번쯤 일하러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갔거나 물건을 사러 다녀온 나라입니다. 어떤 몽골 청년에게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월급과 송금집 마련과 창업 자금이 연결된 현실적인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몽골에서 아직 살아있는 말입니다. 이제 거리 풍경을 보겠습니다. 한국 편의점 CU는 2018년 몽골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기준 603개 매장으로 늘어나며 한국 유통업체로는 단일 해외 시장에서 처음으로 600호점을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CU는 울란바토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몽골 16개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불가나이막에 문을 연 600번째 매장은 관광지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했고 샤워시설, 태양광 설비, 전기차 충전소까지 갖췄습니다. 몽골 총리는 이 매장의 친환경 모델을 전국 소매점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편의점이 단순히 과자와 도시락을 파는 수준을 넘어 몽골 유통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마트도 몽골에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16년 몽골에 진출했고 2026년 보도 기준 현지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방문하는 주요 유통 채널이 됐습니다. 여기에 노브랜드 전문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2026년에 몽골에서 노브랜드 전문점 3곳을 새로 열고 2028년까지 15곳, 장기적으로는 10년 안에 50곳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몽골에서 판매되는 노브랜드 상품은 약 800개에 이르고 지난해 연매출은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 유통은 이제 몽골 사람들의 장보기 방식과 가격 감각 서비스 기준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몽골이 한국 문화에 빠졌다로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지정학입니다.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중국은 몽골 수출의 대부분을 사가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타임지는 중국이 몽골 수출의 약 90%를 사간다고 보도하며 몽골이 상품 가격과 중국 의존이라는 이중 인질 구조에 놓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몽골은 중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물류, 철도, 광물, 수출, 안보가 모두 두 이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한쪽을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제3의 이웃 전략입니다. 제3의 이웃 전략은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 외의 나라들과 관계를 넓혀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정책을 몽골이 두 거대 이웃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방과 동아시아의 파트너를 확장하는 외교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체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몽골은 중국을 버릴 수 없고 러시아와도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쪽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경제와 주권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 그리고 한국 같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워졌고 경제적으로도 실용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파트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몽골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시장과 기술입니다. 둘째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셋째는 도시개발 경험입니다. 넷째는 중국 의존을 줄이는 새로운 수출입 통로입니다. 반대로 몽골은 한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핵심 광물과 북방 협력의 전략 공간입니다. 한국 외교부 자료는 몽골을 구리 석탄 형석, 몰리브덴 텅스텐 아연금 석유 등을 가진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설명합니다. 몽골 산업 구조에서도 광업 및 채광은 25.9%를 차지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를 키우는 한국 입장에서 자원 공급망은 안보와 직결됩니다. 몽골은 한국에게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원료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상 외교도 이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2026년 7월 한국 대통령은 15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서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두 정상이 무역 핵심 광물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한몽 관계의 황금기를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30년까지 연간 양국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대통령은 몽골 최대 국가 축제인 나담 축제에도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몽골이 한국을 마음의 파트너에서 전략의 파트너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나돌루 통신도 같은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21개 합의를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분야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 보건의료 교육 과학, 디지털 기술 에너지, 농업 노동 문화, 도시 개발까지 넓었습니다. 특히 양측은 몽골 제2국립암센터 타당성 조사, 몽골 의료진의 한국 연수 확대, 한국 의약품 수입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 관계가 편의점과 드라마를 넘어 병원, 교육, 디지털 도시, 인프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활을 바꾸는 협력은 한번 자리 잡으면 오래갑니다. 한국이 몽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 택한 몽골이라는 말은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를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위험하고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뜻은 이것입니다. 몽골은 두 거대한 이웃만 바라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세 번째 선택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이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친근하며 경제적으로 실용적이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나라입니다. 몽골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감정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고 경제를 다변화하기 위한 선택이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한 선택입니다. 몽골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는 장면은 귀엽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식 유통 시스템이 들어오면 물류와 냉장 결제 고객 서비스 기준이 바뀝니다. 한국어 교육이 퍼지면 노동과 유학 비즈니스의 길이 열립니다. 한국 의료가 들어오면 병원 운영과 전문 인력 훈련이 바뀝니다. 한국 도시개발이 들어오면 몽골의 수도권 문제를 푸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한류는 문을 열었고 기업은 생활을 바꾸었고 외교는 그 관계를 전략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관계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이 많다는 것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비자 노동권, 불법 체류 차별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류가 강해질수록 몽골 내부에서는 자기 문화가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원 협력도 쉽게 낭만화해서는 안 됩니다. 광물 개발은 환경, 지역 주민 수익 배분, 중국과의 물류 의존 국제 가격 변동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몽골을 단순한 자원 창고로 보면 안 됩니다. 몽골도 한국을 단순한 돈벌이 통로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오래가려면 상호 존중과 투명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멀리 있지만 낯설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국처럼 너무 크지도 않고 러시아처럼 과거의 그림자가 깊지도 않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중요한 제3의 이웃이지만 한국은 일상 속 접촉이 훨씬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공항에서, 공장에서, 유튜브와 드라마 안에서 한국은 이미 몽골 사람들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외교에서 가장 강한 관계는 서명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오가고 배우고 일하고 먹고 치료받고 돈을 보내고 추억을 만들 때 만들어집니다.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단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 CU GS25, 이마트 한국어 간판, K-팝 음악 세종학당의 학생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청년들, 겉으로 보면 이것은 한류의 성공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것은 한 나라의 미래 전략입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과 북방 협력 문화와 산업의 새 무대를 찾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필요가 정확히 만났습니다. 몽골은 한국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 하고 한국은 몽골을 통해 북방의 자원과 사람, 그리고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원 국가의 놀라운 선택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을 택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 나라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은 몽골 청년에게 꿈의 언어가 됐고, 몽골 소비자에게 생활의 브랜드가 됐고, 몽골 정부에게는 자원과 도시, 의료와 디지털을 함께 논의할 전략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때 드라마와 노래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공급망과 신도시 병원과 경제협정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조용하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한